네, 월요일 오전장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후이즈고트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참 먹구름이 낄 듯 말 듯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또 비를 피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지 우선은 특징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흥구석유와 이 주말 내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소식이 참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우선은 이 흥구석유는 지난 금요일부터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따라잡아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상한가에 도달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부 변수가 대입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동발 이슈 같은 경우가 금요일에 제기가 되면서 주말간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중동 관련된 뉴스에 촉각을 좀 계속 겨녀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주말간에 계속 오고 갔던 뉴스들을 보면 약간의 그 전면전 형태는 끝나지 않았고 다만 미국이 멘트로 개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좀 격화를 좀 중간에 좀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보니까 갭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추격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약간의 갬블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하나 대입을 해봅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되려 좀 빠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와 함께 이슈 같은 경우가 계속 제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시가를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아마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세가 상한가, 그 다음에 20%, 이거래일 만에 한 5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저점에서 한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관망 시점임을 말씀을 드리고 되려 이제 중동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 같은 경우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면 주가는 급락이 나타날 수 있음도 열어도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보통 강한 종목, 재료가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더라도 시가를 깨는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폭이나마 시가를 깨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가가 다시 어떤 재료를 안고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반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각자 기준에서 비중 중에서 의미 있는 비중이란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비중을 매수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되려 차익 실현 타이밍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세 그리고 보유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응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점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D&D 파마텍 또 이 비만 치료제 쪽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장중에 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좀 풀리는 모습이고 그래도 10만 원 선을 단숨에 돌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로 넘어가는 게 시장이 이제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 그 간과 관련해서 그 비알코올성 간염이라고 하죠. 그거는 약이 이제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임상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기업들이 내놓기는 했지만은 계속 이게 조금은 경쟁 기업들 같은 경우 속에서 임상을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임상 이상 데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유의미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아까 흥구석유를 볼 때 조금 다른 양상인 게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좀 시가를 지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를 깬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되려 계속 주가의 저항권이었던 10만 원 같은 경우가 이제는 지지권, 강한 지지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생각해야 될 점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 변수가 변동이 야기될 때, 중동 이슈라고 하면은 중동 이슈 같은 경우가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많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 변수가 아니라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 아니면은 기술 수출, 로열티 이런 계약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와서 시가를 깬다 하더라도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리고, 되려 10만 원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 변수보다는 기업 내부의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보유자의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또 SK그룹이라는 날개를 달고 또 글로벌 사업에도 확장의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지만 또 최근 한 달간의 주가는 좀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장이 성장주에 초점을 맞춰서 흘러가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뚜렷한 재료가 지금은 시장에서 부재한 상황이에요.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출시 예정에 있고, 여기에서 중동 이슈가 제기되는 게 조금 둔화되고,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동결 또는 1회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재료가 있을 때 성장주들은 계속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가 수준을 보고 각 종목들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가격대를 정해 놓을 필요는 없지만 지지를 계속 받아온 가격대가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음을 열어둬요. 왜냐하면 성장주가 아예 배제되는 환경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장이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그 강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업종 내에서 특정 업종이 많이 오르고 나서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덜 오른 종목들 속에서 위로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흐름 속에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같은 경우가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둘 수 있는 가격대를 찾아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둬요. 그 가격대는 7만 원 초반, 이 가격을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동 이슈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만큼 성장주에는 좀 아쉬운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7만 원대의 지지선을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 전략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하이브입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이 하이브인데, 왕의 귀한 이 BTS가 모두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도 이 30만 원대를 돌파를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은 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죠. 외부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때. 근데 이 외부 변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장기전이 될지 아니면 단기전으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변수를 통해서 장기전이 되는 시나리오, 단기전이 되는 시나리오를 세워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전이 된다라는 가정을 대입을 해보면 시장 조정은 충격이 컸다가 반등이 빠를 거고, 장기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흐르는 현상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전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교집합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늘릴지 말지를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굳이 주식을 줄일 타이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장 조정이 나올 때 봐왔던 종목, 가장 펀더멘탈이 강한 쪽, 그런 쪽을 찾아서 업종을 구분을 해놓고 그 속에서 종목이 매력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와서 이 속에서 한 28만 원대 이하 이 정도 가격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두고 필히 좀 매수를 해봐야 되는 종목임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장단기 시나리오를 모두 세워보시면서 하이브 역시도 28만 원대 매수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4가지 특징주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사님의 추천주로 넘어가 볼 텐데,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을 해주셨던 카카오는 어느새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도 20%가량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장의 추천주도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 바이오 USA에도 출격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오늘은 또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그 지수의 반등 가능성을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금융 시장 같은 경우는 중동 이슈가 격화되면서 거래소보다 코스닥 지수의 조정이 더 강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되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 지수는 제자리를 찾을 거고 그 속에서 시총 상위들 같은 경우가 올라와야지 지수가 반등이 가능해요. 현재 펀더멘탈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놓고 보면 2차 전지를 올려서 지수를 제자리를 갖다 놓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의 반등을 통해서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가능함을 열어둬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하기 재료까지 있다라고 하면 더욱 반등에 대한 강도가 강할 거예요. SG 제형과 관련해서 이제 매출의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 그림은 뚜렷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기억을 하면서 가격 조정이 시장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하이브도 담아갈 수 있겠지만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와야 됨을 열어둡니다. 매수가는 38만 원 선, 이 정도 내외를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46만 원인데 지금 예상되는 SG 제형의 매출 확대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한 70만 원 선까지도 상승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손절가는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가격인 29만 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4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이즈고트 이렇게 오늘장의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알테오젠입니다.